2021년이 밝았습니다라고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네. 쏜살같이 흐르는 게 시간인 것 같은데요. 멈춰 세우고 싶은 게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 나이도 좀 더디게 가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예. 특히 또 피부가요, 날씨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요, 또 푸석푸석해지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면역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네. 평소 앓고 있던 이 피부 질환이 더 악화되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자, 겨울철 피부에 발령된 적색주의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TV 메디컬 약선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는요, 피부과 하대룡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막 피부. 항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피부 컨디션은 환경과 계절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실외에선 건조한 공기와 낮은 기온이 피부를 괴롭히고 실내에서는 뜨거운 온열 기구가 피부를 바짝 말려버린다. 피부 구조는 제일 위에 각질층이 있고 그 아래 표피층이 있고 그 아래에 피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것은 이 각질층이랑 표피층이 이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이 표피층에 있는 여러 가지 유분이나 그런 물질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과에 오시는 피부 질환이나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도 그렇게 악화되셔서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망치는 피부 질환. 그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피부과 전문의 하대룡 교수에게 들어본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감정이 생생하게 와닿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다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의 가장 외부에서 뭔가 외부 자극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게다가 또 피부는요, 우리 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네. 조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면 또 안색이 나쁘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커지는데 특히 또 피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짚고 갈까요? 예. 피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가장 커다란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올 때 이것들을 막아내는 면역계를 형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이 낯빛에 드러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 신장에 이상이 있거나 간 담도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피부의 결과 색과 결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피부가 우리 몸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째 한편으로 본다면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피부는 내부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함께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 얘기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피부 트러블 때문에 찾는 분들 많으신가요? 이 마스크 때문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제 환자분들 중에도 실제 마스크 피부염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체감할 정도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제적으로 마스크에 의한 자극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돼서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와 마스크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보시면은 화학 물질 냄새가 확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알레르기 물질로 인한 피부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그 안이 습하면서 네. 여러 가지 여드름균이 좋아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균이 잘 자라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각 원인별로 해결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조금 적은 곳에 간다면은 순면으로 된 마스크를 쓰면 자극이 조금 적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알레르기 냄새가 조금 적게 나는 그런 마스크를 골라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이후 집에 들어오면은 빠르게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보습제를 바르면은 그것 또한 피부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또 이야기는 여성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마스크만 해도 참 많이 이렇게 밀폐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그 안쪽에 화장을 하게 되면 그 밀폐 효과가 훨씬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실 때는 조금은 화장을 연하게 해줄 것들을 권유드립니다. 네. 네.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용 기한 또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마스크가 오염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없고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는 것도 중요하겠고 마스크도 하루 이내로 사용했으면 그 마스크는 바꿔주는 것이 피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관리법 잘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가요,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좋은 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피부와 또 의학적으로 건강한 피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피부라고 하면은 참 하얗고 티가 없는 그런 피부들을 좋은 피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피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부를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름철이 되면 피부가 조금 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햇빛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잡티를 제거하거나 피부를 희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이것이 과해서 피부 장벽이나 이 보호 기능에 손상을 주게 된다면 그것들은 문제가 되기 쉽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강한 기능을 잃기 쉽기 때문에 오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계절 겨울이 되면 피부도 목이 마릅니다. 적신호가 켜진 이 피부를 건강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피부과의 하대륜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그 피부과에 가장 많은 그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할까요? 환자들이 찾는 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가려움증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려움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가려움증은 긁거나 비교되고 싶은 이런 욕망을 일으키는 불쾌한 감각을 이렇게 정의해 보면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려움증의 원인으로는 가볍게 외부 물질과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주위 온도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화학적 물질이나 전기적 가려움 등에 의해서 이 가려움증이 유발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실제로 어떤 피부과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는 우리 전신에 비추는 창이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다거나 간 담도가 안 좋다거나 내분비, 특히 당뇨나 갑상선이 있으신 분들이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로도 실제로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있으면은 그걸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고 나이가 들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이것 또한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물 알레르기와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이것 또한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증들이 있거나 이러면 이것 또한 가려움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려움증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저희 피부과를 내원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원인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젊었을 때는 피부가 지성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성 피부로 변한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타입이 변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인들 중에서 노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 장벽에 피부 성분 중에 유분이라는 성분이 점차 감소되게 됩니다. 이 유분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취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예민하고 건조하고 간지러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노년층에서는 조금 피부를 꼼꼼하게 보습제를 잘 발라주고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많이들 또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가려움증이라는 게 유독 밤이 되면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로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호르몬 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같으면 날이 많이 추운데 집에 들어오면 일단 따뜻합니다. 따뜻한 데다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되고 또 따뜻한 곳에 있다 보면 피부를 통한 수분 손실이 많아지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건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나서 보습제를 바로 바르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극이 되지 않게 꼭 끼는 옷을 피하고 면으로 된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특히 피해야 되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또 이게 음식 알레르기랑 별개인 것 같은데 설명 좀 주실까요? 사실 음식은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열 때문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열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술이라든지 맵고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들, 또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 홍차 등은 피하시는 것들이 좋고, 또 초콜릿이나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든 음식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간지러운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음식을 먹고 지속적으로 간지럽고 피부에 이상이 있다면 그 음식에 대해서 반응 검사를 통해서 실제 이 음식 때문이 알레르기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겨울철에 주의해야 될 피부 질환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수님, 이 사계절 가운데 특별히 겨울철 피부가 더욱더 민감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겨울철 피부 질환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 여러분들은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어요? 황토벽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장벽, 든든한 벽인데요. 이 장벽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피부입니다. 피부가 이렇게 든든하게 막아주는 기계적 손상, 미생물적 손상,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가 참 건조하다고 해도 또 춥다고 해도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수분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면은 아까 나이가 들면서 유분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감싸고 있는 유분 성분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보습제를 잘 발라서 그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가만히만 있어도 간지럽고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하게 되는 이유가 이 겨울철이 유분의 피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겨울철에 악화되기 쉬운 피부 질환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피부의 유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기 쉽고 그로 인해서 건성습진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인 건선이 발생하기가 쉽고 아토피 피부염 또한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밑에 두 가지 질환은 조금 이름은 생소하실 텐데요. 한랭 두드러기와 열성 홍반 두 개 모두 겨울철에 악화되기 쉬운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겨울철에 악화되기 쉬운 피부 질환들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네. 피부 건조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렵고 또 각질도 생기고 화장이 또 뜨기도 하니까 네.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피부 건조증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 건조증은 초기에는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한 이후에 피부가 당기는 증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불편감이 적지만은 세안이나 목욕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면서 당기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것이 피부 건조증의 처음 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실 세안이나 목욕 직후에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바르면은 이것들이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속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은 이때는 세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렇게 피부가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당기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가 각질려나면서 계속 미세하게 갈라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도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서 관리하면 좋겠지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피부염이 발생하는 건성습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피부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더 간지럽고 또 자극에 취약해지고 또 많이 간지럽기 때문에 긁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피부 손상이 일어나고 균등이 감염되는 등의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성습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피부 건조증이 있을 때 미리 보습제를 잘 발라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피부에 속기 시작한 두드러기. 이런저런 병원을 다녀봐도 점점 심해질 뿐이었는데 3년 전에 배가 안 좋고부터 갑자기 이게 나기 시작, 막 온 전체에 나기 시작하더니만 몸 전체에 얼굴만 놔두고, 근데 희한하게도 몸만 이게 나더라고요. 전신을 뒤덮은 울긋불긋한 결절. 문제는 극심한 가려움이었다. 당시 영숙 씨는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긁고 또 긁었다. 막 잠을 못 자고 화끈거리고 막 계속 가렵고 막 진물이 날 정도였어요. 이게 온 몸에 옷에 막 다 자고 난 피투성이 바닥까지 자면서 긁으니까 모르니까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아예 집 안에서만 3년을 생활했어요. 질환의 이름은 결절양진. 이름에도 가렵다라는 뜻이 들어갈 만큼 가려움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결절양진이란 병으로 환자분은 갑상선 기능이나 당이나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고, 당도 조금 높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비결핵과 기관지 확장증, 또 우울증도 앓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 피부의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악화된 피부 질환은 손을 대면 될수록 더 많이 간지럽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또 피부는 한번 손을 대게 되면은 피부가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양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꺼워진 피부는 더 많이 간지럽고 더 많이 자극에 취약해지고 또 간지러운 그런 악순환을 띠게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중간에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원 이후 영숙 씨가 꾸준히 받은 광선 치료. 파장과 시간 등을 조절해 다양한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된다. 광선 치료, 자외선 치료를 이용해가지고 환자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또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들을 시행하여서 현재는 우선은 가려움증은 많이 완화된 상태고, 또 피부 두께도 점차 감소하고 현재는 조금씩 그 농도를 올려가며 완화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차츰 쾌유를 향해 발맞춰 나가고 있는 환자와 의사. 가려움이 해결되자 우울 증상까지도 호전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피부 가려움증들은 긁게 되면은 더 많이 간지럽고 예민해지고 두꺼워지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긁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피부가 나아지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가벼워졌다고 그럴까? 피도 안 나고 덜 끓고 하니까 나아지니까 희망을 갖는 거죠. 제가 이제 나아지고 있구나. 특히 여름에 또 병원에 갈 때도 긴팔을 입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반팔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결정양진 그리고 만성습진으로 가려움증을 앓고 있는 우리 환자 사례 바로 만나보셨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우울증도 있으셨고 비결핵도 있으셨고 또 기관지 확장증도 앓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앓고 계시는 이런 기저질환이 가려움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울증이 있으면은 그 우울증 자체가 가려움증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더 많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복용하는 약물이 많고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가려움증이 발생해서 피부를 긁게 되면 그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두껍고 더 예민하고 상처 입기 쉽고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네. 자, 앞서 겨울철에 악화되기 쉬운 피부 질환 중에 하나로 또 건선을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건선과 건성 발음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구분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건성 습진 같으면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누구한테나 발생이 가능합니다. 반면 건선은 개인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다인자성 질환으로 좀 일부의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성 습진은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증의 흔한 원인이 되고 건선은 조금 젊은 성인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성 습진 앞에서 사진에서 보셨듯이 미세한 각질 형태로 나타나고 또 치료를 하게 되면 빠르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건선은 조금 두꺼운 각질을 보이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건선은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면역학적 이상으로 이렇게 피부의 주로 편부위에서 두꺼운 각질로 명확한 경계를 이룬 채 나타나는 피부 질환인데요. 이 염증이 피부에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내부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염증 질환들과 대사 이상들이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 건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우리 계절 중에 겨울이 있겠는데 이 피부가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고 자극을 받기 쉬운 상태이고 건선 같으면 자극을 받게 되면 피부 병변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자극과 피부 자극 등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건선이 악화되기 쉽고 그 외로 스트레스, 목감기, 또 흡연과 음주를 하면 건선이 악화되기 쉽고 그 이외 인자로 비만과 약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건선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피부 질환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의 대사 이상과 또 염증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건선들에 대해서 알고 치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선의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중증도이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과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 또 적절한 바르는 약을 바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통 건선의 중증도가 바르는 체표 면적이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광선 치료와 경구약 치료를 하게 되고 최근에는 그 생물학적 제재라는 부작용이 없는 약물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어떤 종류의 건선이 있던 간에 생활습관 교정과 보습제 바르는 약을 잘 발라주는 것들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선의 겨울철 관리이기도 하지만은 이 대부분 피부병에서 겨울철 관리에 다 속하기 때문에 이 겨울철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건선에서는 먼저 목욕 습관이 중요한데 물 온도는 42도 이내로,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 또 횟수는 하루 한 번 이내로 제한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선은 자극을 받게 되면 그 병변에서 건선이 심해지고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순한 세정제나 세정제 사용은 조금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수분이 잃기 때문에 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습제 사용이 중요하고 건조한 계절에 실내 습도를 45에서 55%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들이 이 건선 피부병 유지에 중요하겠습니다. 보습제 사용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꿀팁을 또 얻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주신 건성 습진과 건선 또한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구분하기는 더더욱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피부과에서 참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 건성과 아토피 피부염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흔해서 조금 헷갈리시기가 쉬운데요. 건성 같으면 주로 어른에서 팔꿈치나 무릎 같은 이런 펴 있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두꺼운 각질과 명확한 경계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이에서 어린 시절에 조금 접히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각질보다는 진물이 조금은 많은 증상이고 경계가 일반적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은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과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피부 보호막에 이상을 일으키고 또 이를 통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기존에 아토피 소인이 있어서 증가된 면역학적 이상이 조금 더 악화되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아토피 피부염 증상으로 건조증과 가려움증, 습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은
참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 어린이에서만 요즘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의 1에서 3% 정도에서도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아토피 피부염이 요즘 더 많게 느껴지고 겨울철에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그 이유로는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으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과 피부 장벽의 손상이 있겠는데요. 겨울철에 이 피부 장벽의 손상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이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경한 아토피 피부염이든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든 기본적으로 보습제를 도포하고 악화인자를 회피하면서 환자분들한테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 줄 것을 교육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할 때는 바르는 것들을 바르면서 요즘 같아서는 국소 면역 조절제를 통하여서 부작용 없이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들을 권유드리고 중증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약물 복용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생물학적 제제들이 등장하면서 효과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신 환자분들 같으면 주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 앓고 있는 환자분들 목욕도 자주 하면 안 되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은 평생 먹으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급성기에는 그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실제 음식 때문에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 검사를 통해서 실제 어떤 음식에 대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다면 그 음식은 피부가 급성으로 악화됐을 때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알레르기 물질이 나이가 들면서 또 그 반응 정도도 점차 변하기 때문에 조금 급성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 음식들을 조금씩 도전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목욕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80%에서 이 자기 땀에 대해서 알레르기 물질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씻어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건성과 마찬가지로 하루 1회 이내로 42도 이하의 물로 하루 15분 이내로 목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목욕을 하고 나서 보습제를 도포하면 오히려 피부 병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결을 유지하자니 자꾸 건조해지는 피부를 느낄 수 있고 말이죠. 어쨌든 그 아토피 피부염 초기 치료에도 물론이고 겨울철 좀 건조한 피부에도 저희가 보습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종류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꿀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피부는 이렇게 자극과 손상으로 지켜주는 그런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벽이 손상을 입기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습제를 사용하는데요. 보습제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보통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폐 효과로 먼저 함유한 수분을 외부로 뺏기지 않도록 해주고 수분 효과로 거칠어진 피부가 수분을 함유해 주도록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연화제로 수분 침투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또 그를 통하여서 염증 및 각질을 감소시키고 가려움증 완화와 피부 갈라짐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보습제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들이 걱정이 될 텐데요. 두 분 어떤 게 로션이고 어떤 게 크림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게 로션이고 어떤 게 크림일까요? 흘러내리는 게 로션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로션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의 함량이 많은 묽은 형태의 보습제로 넓은 부위에 바르기가 좋고 끈적임이 없어서 미용적으로 참 우수합니다. 크림은 고형 성분이 보다 많아서 대신에 보습 효과가 높고 밀폐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같이 바르기 조금 어려운 곳에서는 로션으로 넓게 발라주시는 게 좋겠고 좁고 건조한 부분에는 크림 형태를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는 어떤 걸 쓰는 것이 좋을까요? 크림일까요? 예, 맞습니다. 계절 및 환경 병변에 맞춰서 제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텐데
겨울철에는 가급적 크림을 선택하고 여름에는 로션이나 묽은 크림을 선택하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건조한 부분은 크림을, 또 건조함이 심하고 두터워진 병변에는 더 두꺼운 크림을 사용하거나 연고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얼굴에는 어떤 제형을 사용하는 것들이 좋을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크림. 네. 맞습니다. 얼굴은 조금 답답해서 로션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만은 항상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외부로부터 자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림 형태를 바를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 외로 참 다양한 보습제들이 있어서 어떤 보습제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습제를 사용할 때 부작용으로는 자극감이 있어서 화끈거리거나 따끈거리거나 피부에 발적이 느껴져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에 기인하는데 주로 보습제 성분 중에 방향제나 보존제 같은 이런 향료 같은 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무향, 무색소, 무방부제, 성분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 최대한 성분이 없는 그런 보습제를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사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씻고 난 뒤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즉시 웬만하면 씻고 나서 3분 이내에 발라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3분 이내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수분을 잃기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 씻고 난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발라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 병변은 건조하지 않게 추가로 발라주라고 하는데, 보습제를 도포하고 나면 8시간 이내로 50% 이상이 소실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발라줄 것들을 권유드리고, 찬 공기에 노출되기 20분에 30분 전에 발라주면 조금 더 보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러 번 추가로 발라달라고 하셨는데 꼭 씻지 않고 그 위에 또 발라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외래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아토피 환자들 같으면은 사실 땀을 많이 흘리면은 땀에 대해서 알레르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잘 씻어주고 발라주는 것을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너무 지저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추가적으로 더 발라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가려움증이라든지 건성습진, 건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랭 두드러기, 그리고 열성 홍반. 과연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예, 두드러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랭 두드러기는 조금 잘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드러기는 온도 변화로 생기는 두드러기로 피부가 찬 공기나 찬 물질에 노출되면 붉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두드러기는 간지러움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로 발생하는 팽진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 한랭 두드러기는 심한 가을과 기온 낮은 겨울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집에 들어오면 간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한랭 두드러기가 아닌가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경우 병원에 내원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린다면, 5분간 피부에 얼음을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발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한랭 두드러기로 진단할 수가 있고, 이 방법이 어렵다면 외부 10분 정도 찬 공기에 노출 이후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 두드러기가 직접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한랭 두드러기가 있구나 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남들보다 온도 변화에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질환은 열성홍반이라는 병입니다. 이 열성홍반은 참 이름이 생소할 텐데요. 열성홍반은 높은 온도가 아니라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저온의 열에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온화성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다리 아래라든지 정강이 부위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난로를 그쪽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난로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고 피부가 손상이 돼서 열성 홍반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요즘은 전기 담요나 찜질 패드, 핫팩 등에 의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열성 홍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지만은 이 열성 홍반 부위에서 간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한번 열성 홍반을 발생해서 악화되기 시작하면은 원래 피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성 홍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이런 피부 병변이 나타나려 한다면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하게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받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아침,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한 수연 씨. 사실 수연 씨는 얼마 전까지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이 심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계속 가려움증에 많이 시달렸어요. 기간을 얘기를 하자면 교수님 만나 뵙기 전에 한 1년 정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조 증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고, 보였던 증상은 그냥 모기 물린 것처럼 부어 보였어요, 피부가.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긁었죠.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하면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손만 이렇게 긁다가 어떤 집중하는 일이 끝나고 이제 편하게 자려고 누우면 이 가려움증이 막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제일 심했던 거는 잘 때, 잠잘 때. 증상 완화를 위해 백방 노력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던 가려움증. 결국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뒤 몇 차례 정밀 검사를 받고서야 그 정체가 확실해졌다. 결절성 홍반? 그게 의심이 되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는 결과가 그것으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가 우선적이 되어야 되니까 처방을 해주시는 대로 진료받고 바르고 약 먹고 했던 것 같아요. 치료약과 함께 매주 꾸준히 광선 치료를 병행한 수연 씨. 보습 역시도 철저히 하면서 긁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의외로 힘들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의 모습이었다.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증상들로 인해서 저는 고통스러운데 증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가족들이 인지해 주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부들이 필요성은 알지만 그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보습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점차 호전을 거듭한 가려움증. 지금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내원하며 흉터와 재발 관리만 하고 있다. 이제 수연 씨는 더 이상 일상이 두렵지 않다. 일단 잠자리가 편안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겨울이라서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여름에는 이렇게 옷이 다 반팔이잖아요. 근데 가려움증 때문에 저도 모르게 긁다 보면 상처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라서 사람은 잘 못 만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이웃 주민들을 만나면 팔이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선생님 뵀을 때 가려움의 정도가 1에서 10까지라고 했으면 9, 10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2, 3? 네, 100%는 아니지만 한 2, 3 정도? 네, 그래서 약을 꾸준하게 잘 복용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만나본 환자분 치료 잘 받으시고 집에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요즘 네. 같은 또 추운 계절에는 더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겨울철에 슬기롭게 피부 관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겨울철 피부의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피부 방어막에 손상을 주는 목욕을 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온도 45도 이내로 또 15분 이내, 하루 1회 이하, 또 때 같으면은 우리 피부 장벽을 이루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밀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적절한 실내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 45에서 55%, 18에서 22도 정도 유지하는 것들은 중요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긴 한데, 가려움증 있을 때 사실 반사적으로 긁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긁고 싶어지기 때문에 당장 가려움은 해소할 수 있으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가려움이 있을 때 이 반사적으로 긁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겨울철 피부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욕을 못 가니까 집에서 하니까 암만 그래도 가려운 데도 있고 건조하고 피부가 푸석하고 건조하고 푸석하고요. 안 좋아요. 손도 좀 트는데 손은 그래도 뭐 연고 바르고 이러면 되는데 발에는 땀이 안 나니까 발에 각질이 생겨가지고 그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어요. 마사지도 하고 영양크림, 얼굴에는 영양크림을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 로션 같은 거 충분히 바르고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해요. 우리. 요즘 손 소독제를 많이 쓰니까 손이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핸드크림을 더 발라도 괜찮을까요? 네, 겨울철 피부와 관련된 고민들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손 소독제를 많이 사용하면 손이 좀 거칠어진다고도 하는데 그 위에 보습제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요즘은 손에 있는 피부도 지치기 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보습제를 이렇게 바르면은 손 소독제 효과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 소독제를 바르게 되면 그 자체로 손 소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핸드크림을 바르는 것은 특별하게 그 소독 효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소독제를 지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또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보습제를 바를 것을 권유드리고, 또 손 소독제의 농도도 너무 에탄올 농도가 높은 것을 쓰게 되면 자극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농도가 60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손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나요? 뭐 족발이나 닭발, 돼지 껍데기 이렇게 잘 알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재미있는 질문 같습니다. 그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이 탄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다만 이 음식을 먹게 되면 그대로 피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랑 장을 통해서 분해가 되게 되는데, 분해되는 산물인 아미노산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흡수된 아미노산이 우리 피부로 또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전신으로 각 필요한 곳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었을 때 피부 탄력이 도움이 된다, 이 이야기는 조금은 그 근거가 부족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콜라겐이 함유된 크림을 바르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고요. 콜라겐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분자량이 큰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얹어놓는 것으로 피부 흡수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콜라겐 크림을 계속 바르면 어느 정도 피부에 효과가 없진 않았을 건데, 그 이유는 콜라겐 자체 효과보다는 콜라겐 크림으로 인한 보습 효과 때문에 그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싸게 콜라겐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복용하고, 그리고 보습제 크림
크림을 꼼꼼하게 좀 자주 사용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드시든 바르시든 일회성보다는 네. 꾸준한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궁금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밀면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알갱이 타입의 스크럽제 사용은 괜찮나요? 하셨네요. 예, 일단은 스크럽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시면 답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스크럽제는 우리 몸에 있는 각질들을 제거하면서 우리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고 또 부드럽게 하는 그런 작용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갱이 타입 스크럽제라 하더라도 이 각질들을 제거하면서 우리 피부 장벽에 미세한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건강한 상황이고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줘야겠다 할 땐 모르겠지만은 겨울철이나 피부가 예민한 상황에서 알갱이 스크럽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피부 장벽이 손상됨으로써 조금 더 예민하고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에 주의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 비염이나 천식을 앓는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우리 몸이 외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과민하게 나타나는 것을 하는데요. 그 나타나는 장기에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천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비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나타나는 장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부모로부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나이가 들면서 알레르기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어렸을 때는 위장관염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영아습진, 그 이후로 기관지염, 또 그 다음에 비염 등이 나타나면서 그 알레르기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들이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알레르기 행진이 성인이 되면 좋아진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피부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겨울철 악화될 수 있는 피부 질환의 치료와 관리 그리고 또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꿀팁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겨울철은 참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지치기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그 외로도 적절한 목욕 습관과 또 목욕 후에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 또 적절한 실내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 또 간지러울 때 긁으면 당장은 좋겠지만 그것들이 더 많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게 간지럽다면 병원을 내원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정리해 주셨는데요. 적절한 물 온도에서 때밀지 않고 목욕하는 거, 가렵다고 무조건 긁지 않는 거, 보습제 잘 바르는 거,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하대룡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